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고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죠. 저희 부부에게는 남편 명의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전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서 남편과 한 집에 지내면서 이삿짐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을 깨워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군요.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도 공중으로 맞춰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미 이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대로 이혼하기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게다가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니 아마 답답해서 고민 상담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남편 말대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지금 재산분할 약정을 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 재판상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일단 남편분이야 유책 배우자로 보이고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염려가 있으시겠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도 마치셨더라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취하하실 수 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신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신청 이후에 확인까지 받은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셨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관련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시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에 남편분이 이혼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라면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협의 이혼을 마친 것이 돼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상 이혼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약정한 거가 효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그런 경우는 협의 이혼을 하면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취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연대로라면 협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 이혼이 결렬된 이상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쓴 건데 협의 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협의 이혼 때의 재산 합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 절차 중에 협의 이혼 하였던 대로 재산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도 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도 가능한데요.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합의서를 작성했던 거랑은 다른 내용으로 재판상 이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둘 중에 본인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이걸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성년 자녀도 둘이나 있으셔서 좀 재산분할에 유리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혼인 당시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친정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등 특유재산이 있는지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신 기간이 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신 것 같은데요. 예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의 규모와 기여도를 고려해 보시고 재판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과 협의 이혼 시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다만 상간소송이나 이혼 시 위자료는 대체로 3천만 원을 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상간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도 재산분할과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지금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에 본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요? 네,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 또한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언제 이후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경우 그 시기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직 한 집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남편분이 오랫동안 외도를 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를 특정하고 그 시기 무렵에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통화 내역 언제까지 몇 개월치가 가능한 걸까요? 네, 통신사에서는 최근에는 최대 1년간의 통화 내역만을 회신해주기 때문에 혹시 더 장기간의 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편분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렵고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은 혼인기간 자녀 수, 또 특유재산,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협의이혼을 할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할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재산 분할에 더 유리할지를 비교하고 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검토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1인분만 시키는 손님들에게 돈을 더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벽면에 붙은 메뉴판 옆에 1인분만 시키는 손님들에게는 1,000원씩 더 받겠다는 내용의 안내글 사진이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혼자서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죠. 혼밥을 하는 손님에게 추가 금액을 받겠다고 한 어느 식당의 안내문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손님 1명 받고 반찬이 그대로 나가면 남는 게 없지 않겠냐. 눈치 덜 보고 혼밥할 수 있어서 좋겠다 라면서 추가 요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차라리 2인분 이상 주문하면 할인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식당 측 입장은 어떨까요? 원래 2인분 이상만 판매하고 1인분은 팔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혼자 오는 손님들이 1,000원을 더 받더라도 1인분을 팔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밑반찬값 정도로 1,000원을 더 받고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식당의 가격도 적정선에서 제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피터 폴 앤 마리의 펍더 매직 드래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